안녕하세요, 아울디자입니다. 이번 공간은요 좀 특별한 공간인데요, 기존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건물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꼭대기층인 4층과 5층을 저에게 의뢰해 주셨어요. 이번 고객님은 총 4인 가족이 거주하실 예정이시고요, 나중에 손주까지도 고려하셔서 좀 튼튼하고 안정성 있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인데요, 아무래도 새로 지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총 3.6m의 층고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더 웅장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만 봐도요 굉장히 높이가 웅장하죠. 근데 여기서 사이즈를 보면요, 높이가 2400이 넘어갈 때는 중간에 선이 한번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기존 MD나 합판 사이즈가 높이가 2400을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도어를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주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인에서 끊어서 이 게이트 라인에 맞춰서 디테일을 제어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요 수납장을 적절하게 채우면서도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우드와 에그스톤이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라인과 거울이 끊어지는 라인, 이 라인이 정렬이 되면서 공간이 미세하지만 안정적인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편리한 구조로 설계를 하면서 여기 보이는 전신 거울 안에는 조명을 매립해서 은은하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실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봤는데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일괄 스위치를 넣음으로써 조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은 곡선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공간의 포인트가 되면서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스위치를 여기다가 설치해 놨는데 입구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죠.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구조에서는 이 바로 인터폰 있는 밑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스위치 위치도 여러분들이 잘 적절하게 제어를 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주방을 가볼게요. 주방은 이 구조를 저희가 세팅한 건 아니고 건축에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저희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좀 안정감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대면형 주방을 선택을 해봤어요. 여기 보이는 상판은 세라믹인데요, 이 상판이 주는 무게감이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주방의 컬러는 그레이 계통으로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전이 그루의 악스로라는 수전인데요, 이건 유광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길이가 긴 후드가 8맥 후드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드 자체가 유광이었기 때문에 이 수전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스위치를 이렇게 여기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뒤에는 냉장고장을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장의 높이가 크다 보니까 윗상단에 수납을 더 맞춰서 넣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식탁을 구성했는데요, 이건 루엠 퍼니처의 세라믹 식탁과 의자 세트입니다. 비앙코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의자도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조화가 잘 어우러지죠.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이 소파 보세요.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톨브의 체리 소파인데 가죽이기 때문에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해 봤고요, 이 테이블은 스케치의 기온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기온거리를 모티브로 따서 만든 테이블인데요, 이 하단 마감의 디테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실 공간을 구성을 해봤고요. 자, 이 바닥재는요, 이건마루의 오크밀이라는 원목마루입니다. 사실 바닥재 결정할 때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실의 포인트는 바로 이 실링팬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실링팬이 디자인적으로 안정감도 주지만 시원한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조명 설계에도 이렇게 매입등과 간접으로 부드럽게 연출해 봤는데요, 이 간접이 상단에서 쭉 라인에 맞춰서 이어져 있고 이 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조명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에서 쪽으로 가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어요.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심플하게 제작을 했는데요. 테라조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되는 형태가 되고 간접이 은은하게 연출이 되면서 매입등으로 조도를 맞춰봤습니다. 자, 안방도 한번 가보실까요? 확실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히든도어를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렬을 해봤는데요. 이 도어의 높이는 2360입니다. 일반적인 도어의 높이가 2360이 넘어갈 경우에는 제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높은 도어, 큰 도어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일반적인 도어의 두께가 36mm, 3.6cm거든요. 5cm 이상의 주문 제작된 도어가 필요할 거예요. 물론 가격대는 좀 높긴 하겠지만 높은 도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안방 바로 가볼게요. 자, 안방은 레이아웃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침실 공간과 파우더룸과 화장실 공간을 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너무 넓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모든 걸 배치하기란 휑해 보이고 짜임새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침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간접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 공간 분리는 바로 이 간살로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우드 제품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이 간살도의 장점이 프라이빗하면서도 개방감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색감 자체도 이 원목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간살을 선택해서 공간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스타일러가 있고 수납 그리고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 봤고요. 바로 좌측에는 파우더룸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간접 조명 그리고 세라믹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는 조정 욕조가 있지만 공간을 샤워 부스로 분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조정 욕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샤워할 때 물이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샤워 부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도기들은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 상부장은 이런 형태로 시공을 했고 여기는 콘센트가 들어가서 드라이 같은 거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4층, 5층을 잇는 바로 이 계단에도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이 계단은 다 목공과 금속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이만큼 남는 공간에도 수납을 표현을 했어요. 여행 가방 같은 게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남는 부분도 실용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계단의 상판은 레드오크로 시공을 해서 원목과 이어졌을 때 이질감 없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 난간이었는데요. 난간을 설계할 때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처음 시야는 이게 좀 슬림한 형태로 이 공간이 더 심플해 보이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고객님께서 나중에 손주가 올 수도 있고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원하셔서 더 두꺼운 형태의 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긴 하지만 공간에 안정성이 있죠. 자, 바로 계단에 올라가면요. 여기 있는 조명은 다 센서로 제어가 되고요. 밤에 자동으로 켜지고 그리고 라인 조명을 이 벽에서 천장 라인으로 쭉 이어서 2층에서도 조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요. 난간대는 금속 프레임으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라인 조명이 계단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니까 계단실과 2층이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가족실인데 가족실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했는데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자, 도어가 뭐냐면 바로 이 수납장인데요. 이 수납장을 이렇게 닫으면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게 도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공간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봤습니다. 이 좌측에도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짜놨어요. 여기는 흑경으로 포인트가 되는 거울 도어를 설치해놨고요. 자, 이 가족실에 또 테이블과 의자가 빠질 수 없겠죠. 이 테이블과 의자는 링크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말모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이탈리아 제품인데 의자는 아리아 체어고요. 테이블은 루베 테이블입니다. 이 루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리석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이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집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발코니겠죠. 발코니는 마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는 굉장히 큰 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이 공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발코니 쪽을 잘 꾸미시면은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공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공간의 특색은 바로 높은 층고였습니다. 층고가 높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을 지으시는 분, 그리고 층고가 높은 집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